탁구부부 답답하죠. 답답해. 왜냐면 여기는 남편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 때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애가 있다는 거. 애가 있고 아내가 아니라 지금 엄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소설이에요. 비판 위주의 아빠. 한 번씩 혼내기만 하는 아빠. 그런 아들이 불쌍해서 수용하기만 하는 엄마라면 지금 그 집에서 도망치고 있겠지. 제대로 훈육은 못 받았어. 훈육이 아니라 비난과 수용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훈육은 못 받고 도망치고만 싶었을 거고,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집에 있고 싶어. 물론 아버지처럼 멋있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 아버지처럼 멋있게 저렇게 대단하고 싶지만 또 자기는 그게 안 되니까 또 좌절하고. 그래서 아빠는 무서우면서도 동경하고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대상이야. 그러면 지금 남편은 어떤 삶이 됐죠? 아빠 없는 엄마만 있는 집이 됐잖아. 수용해주는 아내가 결국 수용만 해주는 엄마랑 된 거야. 그래서 이 남편은 말 그대로 아빠가 빠진 가정을 이룬 셈이에요. 아내는 말 그대로 엄마야. 아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한테 하듯이 뭐 애교도 부렸다가 뭐 사가지고 신나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너무 안타깝지. 자식이 취미생활하고 이러면 뭐 보기 좋죠. 보기만 해도 좋지. 신혼생활이잖아요. 신혼인데다가 아들같이 생각되는 남편. 어떻게 보면 이 아내는 평생 제대로 된 사랑을 스스로는 못 받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환경의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도 어린 시절에 떠나갔어. 어린 시절에 어떤 방식으로든 아버지는 나를 지켜줘야 되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집에 사는 괴물이었고, 엄마는 나를 버리고 떠나갔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할머니 하나였지. 그래도 할머니가 있으니까 이제 버텼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내는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탁구 생활, 어떻게 선수 생활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잘 견디면서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건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그 지금 아내에게 이 남편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겠죠. 저렇게 부족하지만 나를 버릴 리는 없으니까. 아내분에게는 그치, 할머니 이후로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생긴 어떤 가족인 거고, 아내가 맺었던 그런 아버지 또래의 성숙한 남자는 아내에게는 공포의 대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무의식적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니 남편은 지금 나이만 먹었지 애잖아요. 성숙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된 애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은 거야. 당신은 탁구 치는 남편이 멋져 보입니까? 아니요. 아니야.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제 판정불능이 나왔어. 판정불능. 난 당연히 이거는 안 멋있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근데 좀 멋있기도 한가 봐요. 아내는 선수니까 선수들을 많이 봤을 텐데도 그래도 탁구 치는 남편이 멋있나 봐. 여기서는 호흡이 편안하고 땀 분비량, 혈압 이런 거는 달라졌단 말이지. 그러면 호흡은 선수여서 컨트롤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래도 그냥 속으로 좀 멋있긴 한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냥 남편이 뭘 해도 막 귀엽고 멋있고 그런가 보지. 여기서는 그래도 이어폰 뺐네. 좀 정신 차렸네. 처음에 자기가 그렇게 하면 멋있을 줄 알았나 보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자꾸 저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상한 걸로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애들은 정말 자기가 뭐 포켓몬 금카드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기가 멋있는 사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주 가끔 한 번씩 멋있대. 그래, 신혼인데 남편이 안 멋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 이해해줘야지. 근데 아내는 솔직히 진짜 왼수 같거든요. 지금은 왼수 같거든요 하는데 표정 왜 이래? 표정 왜 이래?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눈에서 왜 꿀 떨어지는 거야? 보는 우리만 힘든 건가? 네. 남편이 빨리 일을 해야죠. 남편도 근데 일을 못 구해서 저렇게 몇 달간 쉰 게 아니라 이혼수능 캠프 출연이 결정되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보류해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나오면 또 출연료도 나온 거 하니까 그거 받고 이제 또 재취업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이제 취업을 미루고 또 재취업하고 이런 걸 보면은 남편이 어떤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능력이 막 굉장히 탁월한 상태는 아니고,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일궈놓은 부와 자기를 비교했을 때 뭐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좌절감을 그냥 항상 깔고 있는. 그렇죠. 보통 살면서 참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버지만큼만 살면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아버지만큼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은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해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남편은 그냥 애초에 죽어도 못하니까 넘보지도 않아. 애초에 아빠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해. 그래서 애초에 성장할 마음이 없어.
성장할 수가 없어. 성장해봤자 안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슬슬 남편도 변해갈 거예요. 애가 이제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아빠라는 인지가 오거든요. 지금 아직 안 왔을 거야. 그게 여성은 자기 뱃속에서 아이가 커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미 자기가 엄마가 됐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거든요. 아니 물론 남자도 알지. 앞에 애가 있으면 자기가 아빠가 됐다는 거 알지. 근데 그걸 몸소 받아들이는 거는 바로 안 돼. 애가 이제 말도 되고 어느 정도 좀 얘가 사람이구나. 아니 이게 당연한 일인데 내 지금 당연한 거를 얘기하는데 이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 아이가 진짜 내 아이구나. 우리 집 내가 진짜 아빠가 됐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려면 앞으로 이제 좀 몇 년 있어야 되고 그때 좀 이제 슬슬 조금 변화가 이제 오죠. 아빠 탁구 치는 거 멋지지? 애 데리고 가서 탁구 쳐. 그치? 그것도 아마 하나의 남편의 낙이 될 수도 있어. 이제 애가 어렸을 때 이럴 때는 애도 하나도 안 보고 게임만 하다가 어느 순간 얘가 탁구도 치는 나이, 탁구장에 와가지고 와 아빠 멋있다도 하고 탁구채도 잡고 사람들이 누구네 아들이 탁구 치네 아주 막 거기서 이제 스타가 되잖아요. 그러면 괜히 뿌듯해하면서 역시 내 자식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도 보고 막 그럴 수 있지. 처음에는 그 아이가 있다는 게 잘 인지가 안 돼. 이게 인지는 되는데 마음에 잘 와닿질 않아. 남편은 지금 아내가 자기를 탁구로 인정해 준 게 좋아. 선수인 아내가. 그래서 결과를 아주 만족하고요. 당신은 아이보다 좋아? 아이보다 좋다는 거야? 아이보다 좋다는 거냐고 물어. 근데 그건 아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짓. 아이보다 이제 탁구가 더 좋다고 나와버렸죠. 물론 거짓말 탐지기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아내는 이제 배신감도 느끼고 뭐 쥐어 박아야죠 뭐 이러는데 과연 아이 아빠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게 아직 아이에 대해서 어떤 부성애가 완성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남편도 아버지에게 어떤 애착을 형성하지가 못한단 말이에요. 어쨌건 애착이 형성되지가 않았어. 아빠는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아빠는 회장님이에요. 시험 감독관 회장님. 아빠는 회장님이야. 되게 엄격한 회장님. 그래서 자주 뵙지는 않는데 오면은 겁나 무서워. 오면은 한마디 하면은 그냥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야. 소리 지르고 이런 건 아니지만 부대에 가끔 방문하는 그 뭐 사단장 같은 느낌이지. 오면은 그냥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어쨌건 아빠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본인도 아빠가 됐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지금 머릿속에는 여전히 뭐 탁구밖에 없는. 아빠 앞에서는 기죽어 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아이를 자주 보지도 못했을 거고 제대로 훈육 같은 걸 안 했을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엄마랑 있는 시간이 많고 그 시간은 엄마가 수용만 해줬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기가 죽어 살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수용만 해주는 엄마랑 사니까 더 자유롭고 애같이 살 수 있었는데 그런 면 때문에 아빠가 오면은 또 대박 혼나고 이제 그렇게 중간이 없는 제대로 차라리 엄마와 아빠가 둘 다 그냥 같이 있으면서 훈육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하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열심히 사는 방식으로 됐을 텐데 지금 훈육이 안 된 면이 있지 않나. 아빠에게는 그치 엄청 겁내하죠. 사단장이 이게 예를 들어 아까 회장님이라고 하면 우리 부서에 상주하진 않지만 와가지고 되게 무서운 회장님이에요 심지어. 그럼 와가지고 본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 뭐라도 하나 눈에 잘못 띄면은 그냥 불호령이지. 모가지 당할 수도 있는 건데 무섭죠. 무섭지. 그래서 아내는 선수 출신인데 뭐 멋있어 보였자봤자 일반인 본인이 뭐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은 그런 면에서 철이었고 당신은 이 질문은 좀 슬프더라.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슬픈 것 같아. 당신은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노후 대비용으로 결혼한 겁니까? 아니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노후 대비용. 근데 이게 나 이게 거짓이 나왔어. 그럼 노후 대비용으로 결혼한 거다가 나버렸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남편은 노후에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실 거예요. 어쨌건 나보다 더 일찍 돌아가시겠죠. 이 남편 입장에선. 그러면 엄마를 대체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뭐 노후 대비에 결혼을 했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 거지. 사랑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라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랑일 수도 있지. 근데 저 노후 대비용이라는 말 들으면 저거는 큰 상처죠. 질문들 중 가장 크게 흔들리는 너무 확고한 거짓말이라고? 지금 어이가 없고 속상하지. 그래.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부모 역할을 해줄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찾은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부모가 돼버렸네?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근데 연애 초반부터 했던 말이 노후에 힘들어지면 케어해줄 사람 자기밖에 없어. 이렇게 말했대. 이런 말들이 이제 아내 머릿속에 쌓여 있으니까 저런 질문도 했겠죠. 정확도가 90%라고 하지만 저 통계의 패러독스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뭐 검사를 다시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내가 저런 부분에서 상처가 크다는 얘기지. 아내는 구원하면서 성취를 느껴야 결핍 해소가 되나?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숟가락을 얹자면, 아내는 자기를 떠날지 모르고 자기에게 위압을 강할 수 있는 그런 성인 남성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으니, 이런 아이 같고 철없는 사람, 내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도 편하고 안정감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그런 철없는 모습, 애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안전감을 느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아내가 이제 당신은 나는 노후 대비고 애기보다 탁구지. 그러니까 남편은 게임을 켜요. 도대체 무슨 게임을 하길래 저렇게 재밌게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게임일까? 그새 또 이어폰은 또 꼈네? 저 남편은 아내 스스로 만든 목줄. 참 슬픈 표현이군요. 저게 하는 사람은 재미삼아 틈틈인데 저거를 아마 관찰자 시점으로 찍어 놓으면 생각보다 되게 오래 하는 걸 거예요. 획기적이고 값싼 간병 로봇. 지금 로봇은 개발하고 있다면서요. 그 일론 머스크가 뭐 가정용 로봇 보급한다고, 보급형이라고 해도 되나? 아무튼 그거 만든다고 막 하던데? 근데 그게 다 진짜 보급형으로 되려면 한 10년은 걸리겠지? 지금 실은 이 부부도 이 아내가 너무 안쓰럽고 너무 노력하고 살지만 결국 두 사람의 결핍이 맞물린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 고통과 결핍이 있다면 고통은 그거에 맞물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야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성숙한 사람을 만났을 때 성숙한 사람은 굳이 이 관계를 유지하지 않거든. 그런 부분이 있죠. 결국 내 몫이다. 과자도 맛있고 남편은 뭐 과자 먹고 있고, 여기서 그러다가 남편한테 전화가 왔구나. 대출받은 은행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거 바로 보낼게요. 출연료를 받아서 이제 갚으려고 하나 보지? 출연료가 아내한테 가나 봐. 그러니까 남편도 이렇게 뻔뻔하게 이것 좀 부탁드려요 하고 또 애교를 부리면서 돈 달라고. 이게 보통 아들들이 이래. 밖에서 실컷 놀 거 다 놀다가 용돈 떨어지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응? 엄마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 왔어. 왜? 이번에 나 용돈 좀. 그런 아들들이 많죠. 다들 그렇지 뭐. 아들들이 뭐 평소에 엄마 챙기겠어. 근데 지금 그런 아들처럼 행동하잖아. 그럴 때나 애교 부리지 뭐. 근데 아내는 진짜 생활비가 없어. 딸 몫에서 조금만 빌려줘. 애기 주어야 될 거를 지금 빌려달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돈 안 준다니까 기분이 상해. 완전히 애죠. 자기 딸한테 써야 되는 돈을 달라고 그러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이혼 의사가 더 치솟았고, 그렇게 최종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독하게 마음 먹어야겠다 라고 아내는 말하는데, 진짜 독하게 마음 먹어야 돼요. 남편도 자식이고 자식도 자식이면 뭐 그게 누구랑 애 키울 거야. 둘이서 딩크 부부로 살 거면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데, 지금 애기 엄마가 됐을 땐 그러면 안 돼. 남편도 가르쳐야지. 남편은 지금 평생을 훈육을 제대로 못 받아본 사람인데 지금 엄마 역할을 할 거면 제대로 엄마 역할을 해야 돼요. 아빠 엄마 역할을 합쳐서 해야 돼 지금 이제. 그래서 제대로 혼낼 때 혼내야 돼. 근데 아내분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하소연하고 화내고 하소연하고 또 애교 부리면 넘어가고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남편은 이 와중에 또 탁구 횟수만큼은 강하게 어필하고 싶다고. 남편이 술 중독이랑 탁구 중독 중에 뭐가 낫지? 탁구 중독이 낫나? 술을 먹는데 집에서만 먹는다고 하면 그래도 탁구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건강에는 좋으니까 탁구가 낫긴 하지.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외박 부부, 우리가 처음 분석했던 그분 있잖아. 집에 탁구대를 설치하면 안 되지. 집에 탁구대를. 왜냐면 이 남편은 탁구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단 말이야. 그 누나들에게 사랑받는 거, 거기서 또 온갖 호구짓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남편은 탁구에 미쳤고요. 아내는 지금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탁구는 나이 들고 관절 안 좋아지면 못한다고. 술은 죽기 전까지 먹는다. 근데 이 남편이 관절 안 좋아졌다고 안 할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탁구장에서 살 것 같은데. 그래도 술보다는 좀 일찍 끝나겠. 그래서 남편은 이혼해서 없지. 그래도 남편이 이런 부분에서 메타인지가 된 것 같아요. 본인은 아내가 없으면 안 돼. 애도 못 키우고. 그리고 아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아내와 만약 이혼한다면 후회가 더 커질 거예요. 본인도 어쨌건 성장할 거거든. 점점 더 어른스럽게 이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자기 모습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후회스러울 거야. 탁구장을 차리면 안 되나고요? 차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남편이 과연 그 탁구장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하고 뭐 탁구 치고 놀기 바쁘겠지. 내가 봤을 때는 말아먹을 것 같은데? 집안 말아먹기 딱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사업하면 이분은? 탁구장도 어쨌건 개인 사업자고 탁구장 차리는 뭐 비용이고 현실적인 걸 떠나서 차렸어도 유지가 못할걸요? 탁구장은 어쨌건 거기 사장 입장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래 거긴 탁구장이 아니라 파티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그 탁구 동호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명분이 돼버리니까 결국 그치 관리나 이런 현실적인 거는 아내가 다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아이랑 탁구장을 다 관리를 하는 거지. 이런 남편의 과도한 탁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조영장님이 될 수 있죠. 응?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니까 이혼 사유 될 수 있다. 남편에게도 어쩌면 탁구장이 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또 들어가긴 해야겠지. 아는 형님 핸드폰 비용도 내주고 있지. 나중에 한번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요즘 20대들은 뭐 하고 노나? 잘 밖에 안 나가나? 그래서 어쨌건 여기는 배우자 유책으로 가정생활 파타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탁구에 미친 그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여자 쪽 변호사분도 가장 유리하다. 당신이 최고로 유리해요. 근데 이게 유리하다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그만큼 아내분이 너무 바보같이 참았던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바보 같았다 하면서도 이 아내분도 제대로 된 훈육을 경험하지 못한 셈이죠, 실은. 어쨌건 몸이 아파서 쓰러져 있었고 그 와중에 안 좋은 행동까지도 저질렀던 그런 아버지에게 뭐 무슨 훈육을 제대로 들었겠어. 무서웠거나 불쌍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아빠는.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엄마는 문제하지 않았고 할머니에게 훈육 같은 훈육을 받았겠지만 이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른으로서 상대에게 어떤 선을 긋고 훈육을 하는 그런 부분을 아내는 경험하지 못했겠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선을 제대로 배우기가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그동안 참고만 살고 그러니까 인내하고 관계를 이어가든 아니면 관계를 끝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서로 선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없었단 말이죠. 관계를 끊고 집 나가버린 엄마, 이 관계에서 괴물로 변해버린 아빠, 항상 이 고통 속에서 참고 살아가는 할머니, 이 안에서 물론 다 어른이지만 뭔가 거기서 배울 만한 행동은 그나마 할머니밖에 없잖아요. 참고 살아가는 할머니밖에 없어. 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할머니밖에 없어. 그러면 이 아내는 관계를 건전하게 맺는 게 아니라 참고 살아가면서 얘만 바라보는 그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기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제일 큰데 결혼식 전에도 3, 4개월 쉬었대. 힘들면 쉬는 거야. 남편은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죠. 그때 부모는 애를 혼내서 학교를 보내지. 야, 그러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설득이라도 혼내든.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하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개근상을 타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남편은 자기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수용만 해주는 아내, 수용만 해주는 엄마, 이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책임감 없게 행동을 해. 축의금이 다 빚으로 나갈 정도로 번 돈이 없고 남성적인 면이 없어서 오히려 호감을 느낀 거죠. 남성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낀 거죠. 남성적인 면이 있고 이 사람이 그렇다면 두려움이 됐을 테니까 임신한 상태로도 일을 했어. 그러니까 어른이 됐을 때는 참고 살아가고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남편은 항상 도망치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른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감을 아직은 못 갖고 있는. 그렇죠. 시작부터 끝까지 고통이지. 아내분 개인회생한 것도 개인회생도 했어. 뭘 했다고 자기도 아니고 남편 때문에 개인회생했다고 그러면 아내가 개인회생하고 저 우울증에 시달리는데도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남편도 뭐 처음엔 좀 주다가 나중에 안 주고 이게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는 책임감 없는 거랑 똑같아요. 어른이면 자기 그런 삶의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든. 그래서 자기 돈으로 빚을 갚고 그러다가 남편 빚 갚으려고 개인회생까지 하고 뭐 애들은 자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그냥 용돈 달라고 하면 그만이지. 경제활동 안 하고 쇼핑 중독에 과도한 취미생활에 양육과 가사를 아예 안 하는 저 아내가 뭐 이혼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혼을 두려워하진 말아야 돼. 경제활동 제로, 육아 제로, 집안일 제로, 3제로. 그래서 지금 아내가 이혼하려고 맘먹으면 바로 이혼이에요. 근데 남편은 제가 이혼 도장을 안 찍어주면요 도장이 강제로 찍혀요. 그러니까 이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정말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고 화내고랑은 달라. 혼내는 거는. 좀 더 단호해져야 돼. 이혼 소송하면 남편이 그냥 진다. 이번에는 남편 쪽에서 가사조사 내용도 안 나왔거든요. 아내의 잘못이 나온 게 없어 아예. 지금 이혼숙녀 캠프에서 일했던 부부는 처음이죠. 아니 지금 이 탁구 부부에서는 그렇고
솔루션은 다를 수 있죠. 아이 탁구 남편 같다면 뭐 혼내야 되는 건데. 지금 근데 재산 분할이나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분할할 재산이 없어요. 그 남편 빚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지금 아내의 육아휴직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 깝깝하다. 아내에게 4천만 원 정도 또 빚이 있고, 그래서 남편은 5천만 원 주겠다. 아내는 8천만 원 달라. 그쵸. 누울 자리 보고 뻗은 거고. 근데 또 저렇게 애가 어린데 사랑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혼을 선택하는 건 어려운 일이긴 해요. 위자료 청구 안 하는 거. 그래서 이쪽 조정위원 쪽은 8천만 원 정도 주는 게 맞다. 저도 조정위원과 같은 생각이다. 이러면서 이게 남편, 아내 말 들어요. 아내 요구가 뭐 과하지 않다. 그래서 이혼할 시 아내에게 현금 8천만 원 주는 거. 양육권에 대해서도 지금 서로가 주장을 하는데 뭐 다 첫 손주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 말도 지금 이게 아빠가 할 소리야?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싶다라는 말이 첫 손주여서 저걸 이유라고 되니까 내 자식이니까 양육권 달라도 아니고 우리 아빠한테 첫 손주니까 줘야 되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기본적으로 이 남편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이거는 지 부모가 할 소리지 자기가 할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 듣고도 지금 아내가 저 남편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양육권을 달라는 것도 괘씸한데 그 이유가 우리 엄마 아빠가 필요할 거야 라고 그러는 거야. 아빠가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이보다 탁구가 더 좋냐는 말이 나오는 거야. 아니 나는 탁구가 좋아서 아이 필요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는데 이렇게 들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야 네가 뭐 한다고 애를 데려간다고 그러냐.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아내가 양육권 가진다면 저희 아버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힘들고 또 괴로울 때는 아빠 뒤로 숨어. 아빠한테 혼날 때는 엄마한테 숨고 엄마한테 또 의지하고 엄마가 또 수용하고 엄마는 또 다 받아주니까 또 밖에 나가서 힘든 일 나가면 아빠한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아빠 나 사고 쳤는데 어떡해요? 그럼 아빠가 야 이 개새끼야 또 뭔 지랄을 했어? 하지만 어쨌건 아빠는 힘 있는 아빠니까 그걸 또 해결해줘. 그리고 또 뺨싸대기 한 대 맞겠지. 그리고 뺨싸대기 한 대 맞으면 엄마가 또 위로해줘. 볼에 약 발라줘. 수용받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아이야. 그냥 어른이 되지 못한 거예요. 힘들고 무섭고 그렇지만 그만큼 무서우니까 가서 뒤에 가서 숨는 거야. 이거는 한편으로는 물론 이 남편이 90% 잘못이지. 90% 잘못인데 한 10%는 부모 탓도 있어요. 저 아버지는 너무 강압적이었고 어머니는 너무 수용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일이 너무 바쁘고 내가 인생을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너희네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돌아와서 보면 애가 자꾸 사고 치는 모습, 집에서도 제대로 예절을 못 갖추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훈육 없이 자란 애가 돼버렸지. 타겟 남편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건 애가 지금 슬슬 커져가고 있고 지금 이 남편도 아빠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본인이 그걸 이제 슬슬 인지할 거거든. 애가 말하고 이러면 집에 아빠가 없는 줄 알았는데 슬슬 아빠가 생기는 느낌일 거야. 아내 어쨌건 결핍 없이 자라는 아내만큼 결핍이 크지 않은 아이의 쓴소리가 자꾸 들릴 거거든. 그러면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래서 애가 좀 빨리 말을 배워서 아빠한테 잔소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더 확실하게 이제 변화가 있을 거고 그래도 또 이혼수능 캠프 보면서 아내가 우울증이 심하고 이런 거를 또 알았으니까 변화하겠죠. 애가 말을 해서 그 말이 좀 이렇게 아빠의 멘탈을 좀 부시는 말들을 해야 그때 정신을 좀 차려요. 원래 아들들은 부모의 체력을 부시고 딸들은 부모의 멘탈을 부신다는 뭐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 심했다, 솔직히. 이거는 근데 아버지 얘기를 한다는 거는 여기 이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 애 원할 건데, 근데 만약 영국분들 우리 아빠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이게 본인 안에 아빠에 대한 동경과 공포심을 다 드러내는 말이죠. 저는 변화가 더디긴 하겠지만 그래도 변화하지 않을까요? 어쨌건 아빠의 역할이 존재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의 어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빠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 농구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뭐 서장훈 씨처럼 되겠어요? 안 되지. 그냥 어제보다 나아지는 거지. 변화하실 수 있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서전 점프가 1cm인데 겁나 노력해가지고 한 3cm까지 될 수는 있겠지. 제자리 뛰기 높이가 1cm였다가 3cm로 늘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서장훈 씨처럼 안 됐으니까 변화가 없잖아. 이건 아니고 어쨌건 이 남편은 변화는 한다는 거지.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얘기지.
근데 거기에서 뭐 그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의 아버지 같이 뭐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어떤 뭐 인생에 그렇게까지 안 되지. 뭐 그렇게는 안 되고 그냥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거고 그 변화가 좀 시작된다는 거지. 그 기대감을 버려야 돼. 그렇게까지 기대하면 안 되지. 우리가 참 어떤 삶에서 기대감을 버린다는 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죠. 그래. 염치는 없지만 양육권은 갖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염치가 없으니까 부모 핑계 대고. 아이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아이는 누가 키우냐. 뭐 어떻게든 안 되겠습니까? 애들이나 하는 법한 생각을. 근데 또 저게 묻어남이랑 또 연결돼 있어가지고 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일단 어머니도 계시고 애는 엄마가 키워줄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엄마한테 부탁할 생각을 하고 있네. 그래서 포항으로 가서 양육할 생각. 뭐 말이 돼? 지금 포항으로 가면 거기서 탁구 동호회 거기 새로 다닌다고? 그렇게 이제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그냥 양육권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논쟁을 하는 것뿐이지. 그러면서 양육비 조정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확정이 난 거죠. 본인도 쫄려.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를 본인도 알아. 그래서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가면 남편이 양육비 40만 원 지급하는 거고 남편이 아이를 키우면 자기는 안 받겠다. 아내가 너무 고생했다. 갑자기 세상 친절한 남편 역할을 또 하고 있군요. 또 저렇게 멋진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본인이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 상태고 그렇게 남편은 눈물까지도 보입니다. 아내가 고생했다는 말 하니까 또 눈물. 그 철없는 아들들 용돈 달라고 할 때만 엄마한테 전하는 아들들이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훈련받고 뭐 캠프 가가지고 캠프파이어 할 때 부모님 얘기하면 눈물을 훔치죠. 군대 가서 훈련소 때 그 훈련 마치고인가? 아무튼 거기서 그 엄마 생각하면서 뭐 함성 발사하게 하고 막 그런 거 시켜요. 다 울어. 하지만 전역하면 다 소용없다. 지금 뭐 딱 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 남편이 울면 보통 같이 뭔가 우시는구나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소영씨 갑자기 눈물을 하면서 웃어버리냐. 애기 눈물 같은 거야. 애들 눈물. 철없는 애의 눈물 같은 거야. 소영씨도 그 눈물에 공감 전혀 못하잖아요. 주변에서 같은 동등한 어른 취급을 못 받아버리고 있어.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냐고요? 본인이 아버지라고 인지하고 애와 시간을 낼래야지. 애를 키우다 보면 깨닫는 바가 많아지거든요. 어쨌건 물론 모든 사람이 애를 키워야 된다 그건 아닌데 이 남편은 어쨌건 애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존재하니까. 그래서 고생만 시킨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또 아내는 우리 신랑 착하고 여린 사람이다. 정말 알았어요. 잘 사셔야죠.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처복은 있는 남편.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장님이 되게 갑자기 팩폭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웠다. 야, 이 새끼 이거 아주 그냥 누울 자리가 있으니까 보고 누웠구나 라고 좀 세게 말씀하셨죠. 물론 앞에 수식어는 제가 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이제 끄덕거리고 그래 이게 아내가 이거를 받아줄 거리죠. 보통 뭐 어느 아내가 이런 결혼을 합니까? 처음에 사천을 빌려주고 결혼하는 아내도 없을 뿐더러 자기한테 첫눈이다. 그래 또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이러니까 이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훌륭한 여자를 만났다. 아내에 대한 존경도 있고 애정도 있고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존경하고 하는 마음과 비슷하죠. 사랑하고 애정도 있는. 하지만 어떻게 챙겨야 될지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남편이 제 요구를 들어준다면 잘 살겠다. 남편은 다짐을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경제활동 시작하겠다. 추상적이군요.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애매모호하군요. 빠른 시간이 언제야. 근데 뭐 정할 수가 없을 수는 있겠지. 그리고 아내 외 이성에게 과도한 친절 금지. 그래 빼빼로 나눠준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아내분이 볶음밥을 좋아하니까 원할 때마다 볶음밥 24시 제공. 참 큰일 해주네요. 근데 원할 때마다 24시간 제공이면 이건 지금 이 아내분이 착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부부 아내들이면 밖에 탁구장 일단 안 따라가. 근데 뭐 탁구 한창일 때 전화해. 전화 안 받으면 난리쳐. 내가 24시간 원할 때 안 주면 너 이거 하기로 했잖아 하고 난리쳐. 그리고 쓸데없는 쇼핑 근절. 아내의 사랑이 살짝 느껴지는데 아내가 볶음밥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남편이 볶음밥을 해주니까 볶음밥을 좋아하는 거지. 남편이 집에서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우리 아들이 계란 후라이드 했어. 엄마는 계란말이가 좋지만. 하지만 우리 애들이 계란말이 터져 이거 스크램블이긴 한데 엄마는 스크램블이 제일 좋아. 그럴 수 있지. 큰아들이 볶음밥을 해줬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아들이 해준 볶음밥이 더 맛있지. 하지만 남편이 해준 거니까.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지금 권총 모양 라이터, 호빵기계, 팬티도 2+1으로 사고. 그래서 물건 처분은 모두 아내에게 맡긴다. 쓸데없는 물건들, 그래서 뭐 담배 케이스 뭐 이것저것 다. 그래서 거기서 딱 하나만, 복권기계 하나만 남겨달라고. 이게 뭐라고 남겨. 저거는 지금 뭔가 써야 되나 보지? 사람들이랑 뭘 해야 되나 보지? 그래서 뭐 복권기계는 처분은 안 한다고.
그것도 너무 애 같지. 뭐 자기 책 같은 거는 다 버려도 되는데 포켓몬 카드는 버리지 마. 약간 이렇게 말하는 그냥 8살짜리 애 같네요. 그리고 저거를 해가지고 나온 번호로 1등이 당첨되는 그런 상상을 또 하고 있나 봐. 그래서 복권 기계만 살린다고. 그런데 복권 기계만 살리냐? 그러면 오락기도 팔아도 돼? 오락기도 있었지. 근데 제가 생각을 못했어. 오락기는 이 애들이 이렇다니까. 장난감을 쌓아놓기만 하고 자기가 안 갖고 놀던 장난감 또 버린다거나 판다고 하면은 그거 안 돼, 나한테 소중한 거야, 이런다니까. 그래서 복권 기계랑 오락기 빼고 또 다 처분 가능? 근데 또 당구대까지도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뭐 당구대 큐대까지. 그러면서 여기서 남편은 또 요구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주 3회 탁구를 치겠다. 아니, 취업한다는 사람이 주 3회 탁구가 웬 말이야. 취업한다며. 이러니까 회사에서 그만두고 쉬고 이러는 거지. 탁구 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건 자기를 위해서 다니는 거지, 그거를 엄마를 위해서 다니는 거야? 공부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엄마 위해서 하는 거야? 똑같아 지금. 엄마 위해서 공부해줬으니까 나 가서 놀래, 이런 거거든 지금. 엄마 위해서 취업 준비하고 있으니까, 취업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 가서 탁구장 가서 놀래. 이거는 지금 청소년기 애도 아니고 그냥 영유아 정도 수준이야 지금. 발상이. 청소년기만 돼도 엄마를 자기 노는데 안 들어가. 근데 지금 자기 노는 것도 엄마한테 봐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애의 마인드거든. 빨리 커야 됩니다 지금. 아내는 여기 자막이랑 얼굴이 다르지. 한숨이 절로 하지만 웃고 있어. 좀 정색하십시오. 표현도 하고. 미쳤나 양심 없나. 물론 어이없으니까 웃는 거겠지만, 지금은 탁구를 뭐 주에 1.5번, 그러면 탁구를 일주일에 한 번은 허락 맡았는데 그걸 지금 3번이나 가겠다고. 취업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 취업을 하는데 주 3회면 토, 일 가면 주말 동안에 가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주중에 회사를 반차 쓰고 간다는 거야? 아니면 회사 끝나면 간다는 거야? 회사 끝나고 갔다 오면은 애에 대해서는 뭐 전혀 터치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 2회로 늘리고 싶어 하니까 여기 변호사님도, 야, 이건 좀 그래, 여기 이거 아내가 웃으면 안 돼. 저렇게 정색해야지. 종 때는 심지어 1박 2일이고. 그래서 탁구를 끊을 게가 아니라 더 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이거, 이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빨리 어른이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 아내도 아내다. 여기서 주 1회를 허용을 하겠다고? 지금 차라리 애 클 때까지 탁구 못 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남편이 탁구를 안 치진 못할 거예요. 안 치진 못해. 그래, 어떻게 보면 아내가 현명한 건데. 그래서 일단 한 달에 한 번으로 했다가 서서히 늘려가 나중에 조정을 하자. 그래서 남편은 근데 주 2회를 할까 주 3회를 할까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칠 수밖에 없다. 지금 남편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죠. 뭐 그 순간 엄마가 힘들다라고는 하지만, 엄마 병원 갔다 오면 그날은 막 마음 아프고 이렇지만 또 까먹어. 자기 또 게임하면은 오락실이나 뭐 게임방 가서 그냥 놀 때는 그런 거 기억하는 아들이 어딨어. 엄마 뭐 병원에서 아프다고 해서 그날 뭐 위로도 하고 그날 했지만, 일단 나가서 애들이랑 게임방에서 놀고 있는데 당장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나 미안한데 돈 좀 넣어줘. 이렇게 하겠지. 엄마는 나 아파서 걱정해서 전화했구나 해서 쩍 전화 받았는데, 엄마 나 겜방인데 돈 좀 넣어줘. 이런단 말이야. 겜방이라고도 안 해. 엄마 나 5천 원만 뭐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빚도 있고 지금 생계가 우선인데 저기 있으면 전국대회를 저러고 있으니. 근데 정대 나와서 또 상금 받아온다는 생각을 하는 건가? 남편이 뭔가를 노력해서 자기가 선택을 책임져 보거나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낸 경험보다 지금 말하면 나오는 게 돈이라고 생각해. 그냥 무의식적이지만 말하면 나와. 그러니까 상금, 일확천금, 약간 이런 거를 바라고 있어. 그래서 로또도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 어른으로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어떤 미덕을 모르죠. 왜냐면 내가 성실하게 아무리 살아봤자 아빠를 넘어설 수가 없거든. 아빠라는 게 너무 큰 벽으로 있다 보니까, 그러면 좌절 상태지 결국. 내가 뭘 해봤자 나는 아버지보다 나은 더 잘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죠. 본인을 부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기서 롯데 기기에도 집착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여기서 아내는 뭐 남편이 뭐 딱히 연습 안 해도 된다 이러고 보니까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나 봐요. 수상 경력이 있다 뿐이지. 그러니까 상금 사냥꾼으로 살아갈 정도의 실력은 안 되나 봐. 그래서 남편은 탁구장은 월 4회, 거기다가 오픈 대회 1박 2일까지 해서 월 8회가 되는군요. 현재는 주 2, 3회를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남편은 지금 자기가 순간 인정받기 위한 마음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뱉어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장훈 씨가 아니 지금 뭐 얼마나 가요? 지금 뭐 주 2, 3회 간다는데 주 2, 3회 안 가요. 적게 가요. 그럼 뭐야, 늘리려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야. 차라리 지금은 주 5회 가죠. 근데 제가 3회로 줄이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순간적인 인정 욕구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못했어. 받을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고 양육비 받는 게 낫긴 하죠. 근데 이 아내는 지금 남편을 두고 못 가요. 남편은 첫째 아들이니까 어떻게 첫째 아들을 버리겠어. 그치. 남편은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는 그게 인정 욕구에서 큰 비중을 해소시켜 주니까.
그래서 아내 측은 월 한 달에 한 번 가라. 그래서 남편은 한 달에 8번 간다. 아, 이건 양보 못한다. 하니까 이제 이쪽 위원장님도 기가 차는 표정을 나오고요. 야, 한 달에 4번이면 일주일에 2번 간다는 얘긴데 결국 참 대단하네요. 일주일에 2번을 애가 있는데 저걸 꾸준히 나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아내 측은 주 1회. 근데 아내 측은 주 1회 이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주 1회면 평일에는 못 나가고 주말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주말에 오픈데이가 되면 지방으로 가야 돼서 무조건 1박 2일. 아니 애가 지금 이제 걸음마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뭘 자꾸 1박 2일을 가야 된다고 저걸 강조를 해요. 왜 저걸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러니까 나이가 탁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너무 탁구밖에 없어. 그래서 진짜 아내분이 이 관계를 탈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아마 안 될 거예요. 그건 안 돼. 그건 애초에 옵션에 없고 한 몇 년 지나서 남편에 대한 콩깍지가 벗겨지고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뭐 이혼을 결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안 되죠.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어질 때가 돼야. 그래서 아내는 주말만 간다면 한 달에 2번까지는 양보할게요. 주말 대회. 이야, 진짜 아내도 보살이다 진짜. 2주에 한 번씩 집을 비워도 되게. 야, 그치. 아이는 내가 하루 없어도 되지만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가 나보다 잘하니까. 탁구장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남편은 그걸 바라는 사람이죠. 그게 인정 욕구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곳. 집에서는 무시만 당했던 아들이니까. 수용만 받거나. 주말 대회 2번, 평일에 1번 해서 한 달에 총 5일. 한 달에 5일 하라고 그러니까 남편 세상 잃은 표정. 이거를 근데 저걸 조율하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게 더 짜치는 것 같아. 아, 내가 저거를 지금 뭐 보고 있어야 돼? 월 뭐 6일이든 8일이든 참 저게. 그래서 더 이상 해달라고 하면 이혼해요. 근데 아내가 이혼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 본인이 여전히 이 탁구를 매일 칠 수 있는 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매일 칠 수 있는데 주 3회면 양보를 많이 하는 거지. 매일 치고 싶은데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양육권 안 줄 때는 평온하다가 지금 탁구 횟수 조정할 때는 참 큰일이긴 하다 진짜. 갈 길이 멀긴 하네요. 월 6회가 적다. 이러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 부부가 이번 시즌에서는 가장 큰 문제를 남기고 가는 게 아닌가. 아내는 지금처럼 살 거고 남편도 지금처럼 사는데 조금씩 나아지겠지. 조금이 이제 속도가 더딜 거고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남편이 좀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진짜 아내가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충격요법을 썼음에도 주 3회 탁구를 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탁구냐 아니냐를 선택 물론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굽느라고 나를 안 쳐다봤었어 그래서 고기야 나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아내냐 탁구냐를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상담사님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내냐 탁구냐에서도 지금 아내보다 탁구를 선택하고 있으니 참 큰일이죠. 구성애도 없는데 이혼하고 혼자 편하게 살지. 에이 안 되죠. 아빠가 애가 필요하다잖아. 자기 아빠가. 자기는 부성애가 없지만 내 아빠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서장훈 씨도 우리 윤희 씨한테 조언하자면 앞으로 단호해라. 그래, 단호해야 돼. 본인은 이제 이 사람의 아빠 역할도 해야 돼. 현탁 씨 지금 남편이 요구사항 받아들인 거 머리 굴리는 거야. 그냥 애교 부리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야. 결단 내릴 땐 내려라. 그러니까 서장훈 씨도 너네 이혼해라라기보다는 이혼한다는 각오로 네가 그 각오를 보여줘야 지금 남편도 깨갱하면서 듣는다는 거지. 그래서 아내는 자기를 너무 안 돌봤다는 생각. 그래, 자기를 너무 안 돌봤지.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생각했대. 그래도 자기는 이제 아내가 소중하고 겉으로 웃고 있지만 내가 다 썩은 나무였구나. 이렇게 꽃으로 환생시켜줘야겠다. 라고 그냥 말은 잘하지. 멋있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많아.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허풍이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있었는데 물론 무조건 다 심해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럴 수 있겠죠. 본인이 괜찮은 모습을 가끔 보는 아버지 앞에서 연기를 했어야 될 테니까 저런 부분들이 좀 있지. 말만 들으면 진태현이래. 그래서 조정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경제활동, 여성들에게 과도한 진절을 베푸지 않기, 원할 때마다 볶음밥. 원할 때가 탁구장에 있으면 와서 만들어줘야 돼. 이거 탁구장에서 살면서 원할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허락 없는 쇼핑 안 하기, 쓸모없는 물건 처분하기, 오픈대회 포함 월 6회. 많이 됐다. 이게 안 지켜지면 8천만 원 지급하고 이혼, 양육비는 월 40만 원.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더 과감하게 이 선택을 좀 하고 단호해줄 필요가 있는데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혼냈어도 인연을 끊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아니까 저걸 너무
자신하고 있어. 아유, 아무튼 그렇게 이온순위 캠프 26화에 대해서는 다 다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